안녕하세요. 강지원의 100세 시대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생활비 정말 많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CPEX 시니어 서비스 팀 문혜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메디케이드에 관해서 CPEX 시니어 서비스 팀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푸드 스탬 그리고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니어 서비스 팀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푸드 스탬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주정부에서 그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기초 식료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기초 식료품이라 하면은 뭐 저희가 평소에 그로소리에 가서 사는 물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쌀, 채소, 과일 이런 기초 생필품이고요. 네. 보통 생필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클리닝 할 때 쓰는 무슨 비누나 샴푸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요. 또 술이나 담배 물론 안 되고 또 기저귀 같은 것도 안 돼요. 단지 푸드. 네. 음식만 푸드 스탬이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뭐 비타민 같은 건 되나요? 안 돼요. 아, 비타민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 그러면 펫은요? 그 펫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리고 푸드 스탬을 그 신청하면은 금방 그 카드가 날라오나요? 보통 이제 신청하는 기관이 보통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조지아 게이트웨이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디펙스라는 데 가셔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신청을 도와줘요. 아니면 저희 같은 대행기관에서 대신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저희한테 전화하시면은 약속을 하고 필요한 서류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드려요.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푸드 스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보통 시민권자, 그 다음에 영주권 5년. 5년 이상이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 5년이 넘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입을 보죠. 수입이요? 수입이 보통 빈곤층 포버티 라인에서 130% 이하. 130%요? 130%가 1인 기준으로? 1인은 1,380불 그 정도. 아, 1,380불이요? 그럼 우리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그 인컴이 어떻게 되나요? 인컴이 3,320불이거든요. 3,320불이요? 이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3,320불 이하면. 네, 그러면 한 1년에 4만 불 정도 이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320불인데 최고로 나오는 돈이 807불이거든요. 오,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3,300불 있는 분들은 다 그걸 받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 지출을 보는 거예요. 지출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몰게이지나 렌트, 유틸리티가 얼마 나가는가 봐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으면은 또 받는 것도 적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800불 이상까지 매달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많지 않으면 그 금액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적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80불이면 1인 기준 1,380불 이하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만약에 렌트나 모기지나 거의 안 나간다, 유틸리티 조금뿐이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분 중에 제일 적은 분은 5불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하시죠. 귀찮으니까. 귀찮죠. 그 다음에 16불 받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 1,380불인데 모기지하고 유틸리티 빼면 뭐 거의 700, 800불, 1000불이 나간다 그러면 204불 받으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아, 한 푸드 사람이 스탬프를. 매달 204불까지 204불. 받으실 예, 예.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사실 적지 않은 돈이기 적지 때문에 않아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인 가족을 지금 374불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16불 받던 분, 20불 받던 분들한테도 이번에 다 370불 드렸어요. 2인 가족. 그래요? 1인 가족도 그렇고 많이씩 받으세요, 요새. 그러면 어떤 다른 신청 자격이 아니더라도 요즘 코로나 때는 그냥 그냥 다 맥스로. 그냥 다 드려요. 그래서 다들 지금 시니어 분들 되게 해피하셔요. 네. 그러면 이제 부부가 374불까지 네. 지금 받고 계신 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받으실 수 그건 있어요? 모르죠.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예전에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유가 사실은 금방 앞으로 다가왔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네네.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그 뭐 4불만 받는, 5불만 받는 분도 계시고 200불 이상 받는 네, 분도 그러니까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예. 수입과 지출을 보는 거죠.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수입을 예. 아까 얘기한 것이 수입이 어떤 수입이 있느냐, 네. 소셜 수입인가 또 밖에서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인가 보고 그다음 렌트하고 유틸리티하고 몰기지를 많이 봐요. 그럼 이제 서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보통은 아이디, 소셜 카드, 네. 그다음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그다음에 수입 증명이 필요하세요. 네. 예, 보통 시니어들은 SSA나 SSI를 받기 때문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로 되고 네. 그렇지 않은 젊은 분들은 페이스톱이 필요하죠. 몇 달을 준비해야 한 돼요? 달, 최근 한 달. 되나요? 네. 그거에 이제 지출은 뭘 보냐면 몰게지나 렌트, 유틸리티를 제일 많이 봐요. 네. 예, 무슨 차값이 나갑니다, 가스비가 나갑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것도 사실 상당한데. 네, 그거는 예. 식료품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지금 유틸리티는 뭐 집으로 오는 그렇죠. 뭐 가스나 전기 빌. 비를 이제 네네. 한 달만 제출하면 네, 되고요. 최근 한 달. 네. 렌트비는요? 그 은행 스테이트먼트로도 가능한가요? 안 돼요. 렌트비는 정확하게 렌트 계약서가 필요해요. 간단한 계약서. 계약서도 예. 함께 제출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 그럼 선생님 인컴만 딱 맞으면 돼요? 뭐 내가 만약에 통장에 좀 돈이 있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예. 2,250불 아니면 시니어나 디서빌리티는 3,500불이 통장에 넘으면 안 되세요. 은행 잔고가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셔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봐요, 그거를. 그렇군요. 네. 그러면 몇 달부터 이렇게 소급을 해서 보나요? 보통 최근 한 달. 그래요? 그럼 네. 최근 한 달 동안만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건 안 보나요? 사실은 메디케이드는 뭐 생명보험도 보고 장래보험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안 물어봐요.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신청을 네. 이제 하고 싶은데 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요. 네. 조지아 게이트웨이 들어가서 네. 그렇지 않으면 디펙스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대행해드려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저희는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네. 수수료도 없어요? 네, 수수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 그 시니어들은 편하시죠. 뭐 영어 할 필요 없으시고 네. 또 서류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네. 이제 신청을 해드리면 편지가 와요. 인터뷰를 하라고 매달 며칠 몇 시에 인터뷰가 합니다 하는 편지가 오면은 그 시간에 전화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인터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잘 안 받으실. 그래도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놓치면 저희가 이미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만 놓치지 않으면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요? 거의 되니까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뷰만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시니어들은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받고 코리안 하면은 한국 통역을 바꿔줘요. 연결해줘요.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물어보는 거 대답하시고
인터뷰가 끝나면 거기서 편지를 보내주죠. 다음 달부터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카드가 와요. 그럼 보통 인터뷰가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나오게 되나요? 보통은 그렇죠. 네. 예. 그럼 저희가 신청하고 나서 승인되기까지 네. 그러니까 EBT 카드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네. 카드를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통은 한 달. 한 달이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엄청 빠르네요. 네, 어떤 경우는 더 빨라요. 2주 안에 오는 경우도 있고. 와, 그 미국 대신 정부 진짜 빠르군요. 7일. 네.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없는 분은 7일 안에 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생필품이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정말 일주일 안에 이렇게 네네. 보내주는군요. 네네. 네. 선생님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네. 그 선생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그 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떤 분들은 네. 내가 왜 정부에 이렇게 신세를 져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시기 힘드시면 이건 뭐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시면 네. 꼭 신청을 하시라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네. 부모는 다큐멘트가 없고 네.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정말 그 5가족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5인 가족이요. 네. 그럼 부모는 2명은 다큐멘이 없다. 네. 애들은 3명이다. 네. 그럼 3명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다 신청을 하는데 돈은 3명한테 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다 와요. 근데 그거 신청하기 좀 두려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큐멘이 없는데도 그렇게 네. 신청을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국 분들은 많이 안 하는데 네. 히스패닉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 뭐 애들이 많으니까 네.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사십니다. 아, 그러니까 먹을 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보장을 네네. 해주고 있군요. 해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할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 이렇게 5식구가 산다. 네. 그러면은 할머니만 혼자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냐면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 가족 4명은 미국식으로 먹는다. 그래서 할머니만 따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예, 그래요? 네네. 아, 같은 가족으로? 네네. 그거 굉장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만약에 온 가족이 같이 하면은 그 아들, 며느리 수입이 수입이 돼서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혼자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그 많이 받고 계시나요? 같이 사는 많지요. 그러신 분 많아요. 예. 네. 선생님 그 이제 EBT 카드가 날라오면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 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돈을 네,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셔서 네. 그냥 데뷔 카드처럼 네. 쓰시면 돼요. 아. 예. 그냥 매달 사실 딱딱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내 돈처럼 그냥 쓰시는 거죠. 데뷔 카드처럼. 네네. 그런데 데뷔 만약에 카드처럼. 이걸로 뭐 알코올을 산다. 그러면은 거기서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죠. 예. 네, 그래요. 네. 그 이제 한 번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계속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재심사도 있을 것 같고. 예, 갱신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니어하고 그 디세빌리티는 1년에 한 번씩이고요. 1년에 매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0세 이하는 6개월에 한 번. 그래요? 그렇게 갱신을 하셔야 돼요. 네, 60세가 시니어 나이 네네. 기준인가 봐요. 네네.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 하라고 뭐 편지가 오죠. 오나요? 네네. 편지 안 받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끔씩 편지가 미싱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예. 저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라고 거기 게이트웨이예요? 나오거든요. 네. 사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입이라는 게 네. 사실은 내가 더 일이 생기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보고해야 돼요. 예. 근데 깜빡 잊고 내가 만약 보고를 못했어. 그럼 네. 어떤 벌금도 있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갱신을 안 하는 경우 네. 시간이 되면은 갱신을 안 하면은 그냥 끊어지죠. 그래서 모르고 갱신을 안 했다 그러면은 뭐 한두 달 못 받을 수는 있으세요. 다시 신청하시면 되니까. 소급 적용은 안 돼요. 소급은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레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주 정규적으로 정확하게 그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네.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 정도는 이렇게 네네. 좀 봐주는군요. 네. 아니 그거까지 네. 거기 디펙스라는 데가 너무나 방대해서 네네. 그것까지 체크업을 못해요. 네. 디펙스가 그 패밀리 앤 칠드런 디파트먼트 오브 패밀리 앤 칠드런 서비스. 네. 네. 아, 그렇군요.